자, 비트코인 어제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고자 했습니다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노동시장 금리 인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동시장이 더 이상 약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금리 또한 낮출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 가격대를 너무나도 잘 지켜주었습니다. 어제 두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낙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채널권을 딛고 나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다. 이 논리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지지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조물을 깨지 않고 어제 이 낙폭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와주기 시작했다. 이 신호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이미 유동성 자체가 메말라 있다. 혹은 누군가가 이 아랫 구간 내에서 우리가 지나간 1월에 그리 했듯이 이 구간을 활용하면서 이 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이런 횡보장 여러분 두 눈 치켜두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월 시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즌이 하나 지나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참 동안 바닥을 기는 이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낙폭 이후에 횡보를 50일 동안 하면서 바닥을 확고하게 다지고 나서 그 다음 상승분이 출발을 해주었는데 이 출발의 신호탄 또한 4월 9일의 빅슈팅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신년 랠리 그리고 옥토버 이런 게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투자사들이 회계 절차를 마칩니다.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절차를 모두 끝마친 다음 1월, 4월, 7월, 10월에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자산에 투자할지 선별하고 다시 담아내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그때 담아내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특히나 10월과 1월에 강력한 슈팅분이 많이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 누가 봐도 바닥권입니다. 금값 차트입니다. 금값은 랠리를 하면서 미쳐버린 상황이죠.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나스닥 차트 또한 우상향을 너무나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평가된 투자 자산 중에서는 그나마 비트코인이 강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하던 JP모건마저 17만 불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쏟아내면서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반증이라도 하듯 당장 어제 간을 보기 위해서 ETF 자금이 이만큼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매집의 신호탄이 이미 터져 있는 상황, 이런 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떻게 깔끔하게 이 장을 발라먹을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죠.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3초면 충분하니까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채널 알고리즘에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동성이 메말라 있거나 혹은 기관이 매집하면서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억제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결국에 시즌의 저항을 이미 뚫어낸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어내야겠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 줄 때마다 매집이 가능하다고 브리핑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시즌 간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낸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줄 때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의 고점 라인, 이 전고 구조물 정도는 돌파해 준 다음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식의 17년과 21년을 이어낸 이런 식의 고점 자리까지 상승분이 나와줬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타점들이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저 레버리지 혹은 현물 기반으로 매집하면서 이런 전고 구조물에서 1차 익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고점 구조물 기반으로 2차 익절이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3월 4월간 저희 스터디에서 초장기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이런 식의 포지션 레버리지 3배 혹은 현물 기반으로 모으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레버리지 3배 기반으로 보시다시피 이 저점권이었죠. 83K 인근에서 매집하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인 익절가가 여기 이 자리 저항선 기반으로 122K 인근에서 모조리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움직임이 이 시즌에만 국한되느냐? 그게 아니죠.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21년 불장 시즌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에 저항선을 그어낼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돌파 시도를 해주다가 꺾여 나갔습니다. 돌파했을 때부터 매집이 가능하다. 혹은 여기 터치했다면 그냥 매수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가 지지 확인이 되는지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레버리지로 이런 식의 아래 찌르기가 들어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 구조물까지 마찬가지로 치고 올라갔고 그뿐만이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분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런 식의 횡보 시즌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항선 설계했더니 정확하게 여기 뒤져주고 나서 매집 타점 주고 새로운 시즌을 출발시켰던 그 근거,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얼마나 깔끔하게 긋고 이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 장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 시즌의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그 근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새 시즌이 시작할 차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강력한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12월 29일 이 저항선을 마지막으로 뒤져준 순간에 여기서 형성된 이만큼의 저점 구조물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저점 구조물 자체가 점점 높아져 있는 상황, 이 구조물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방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명확하고 세세한 타점들을 여기 이 저항선 위에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 선에 대한 유의미한 확장을 할 수 있다. 날봉상에서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 저항선을 설계하고 저항선 기반으로 저항 없이 강력하게 상승분이 나왔었던 여기 이 자리를 기점으로 찍어낸다면 지금 시점에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 분명히 기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혀 나왔었다. 지금의 움직임 또한 이 채널의 0번과 1번 사이 중단선 인근으로 그 움직임이 귀결되고 있는 만큼 이 중단선과 저점 구조물이 겹치고 있는 이 박스가 깨져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86.8K부터 87.6K로 명확하게 셋업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세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끝이 난 상황,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판별 또한 진행해 봐야 됩니다. 새해의 첫날이죠. 대부분의 국가가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유동성 그리고 거래량이 메말라 붙은 상태. 유동성과 거래량이 메말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얘기고, 지금 시점에 목도하고 있는 저항과 지지 라인들은 깨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이중의 지지 근거가 중첩되어 있는 이 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며, 여기가 밀려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서브 플랜 하나만 짜두는 방식으로 이 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리핑 드렸던 내용도 똑같았죠. 조정 들어와도 받아 먹어야 한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갑자기 급상승분 나왔는데 기존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여기를 기점으로 잡아냈었던 이런 식의 채널 기반, 이번 채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저희는 1.5채널짜리 인근에서 익절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과도했고 당연히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은 명확했죠. 여기로 새로운 채널권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 움직임 기반으로 너무나도 과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조정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 이 자리,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만들어진 여기 이 자리의 저점 구조물, 이만큼의 구조물 자체에 대한 훼손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받아먹을 수 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의 지지 근거, 채널권과 같이 있었던 이 자리, 저점 구조물 붕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의 근거가 나왔었다. 결국 채널권 인근 기반으로 여기까지 노려낼 수 있었다. 제 신속 대응방 통해서 타점이 나갈 수 있었죠. 여기 이 움직임 보고 잘 버티네? 여기 다시 줬을 때 12시에 매집할 수 있었습니다. 12시 16분에 콜 드렸죠. 1차 87.3K 상단선, 2차 86.8K 중단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 모두 체결시키고 상승분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수직 기완 채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둔 채널이었죠.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채널의 타임프레임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89.2K까지 상승분 나와주면서 익절한 것 제 저번 영상에서 공개해드렸었죠. 최고점을 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매매의 기준이 되어주는 이런 식의 채널선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는 방식으로 저희 스터디 1257분의 스터디원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2600%의 수익, 승률 96%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차트 브리핑 드리면서 제법 괜찮은 수준의 수익 마감까지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 드리면서 핵심 선들을 같이 검증하면서 매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잃지 않는 매매를 하면서 12월 30일에도 161%의 수익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장의 최고점 최저점을 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근거들과 함께 확률을 존중하는 매매로 살아남으면서 이런 식의 수익폭을 뽑아내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실 수 있는 그 스터디 진입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나는 근거들 자세히 브리핑 받으면서 차트 공부까지 병행하고 싶다.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근거는 짧게 줘도 된다. 타점이 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란 체크하셔서 신속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말마다 라이브 강의 진행하면서 투자 상담까지 병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내용 체크해 주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혹여 여기 없는 요청사항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제 개인 업무폰입니다. 여기 통하셔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니까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저희가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진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10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브리핑 드리는 근거는 일관됩니다. 그런 만큼 제 근거를 자세히 지켜보시다가 이런 식의 근거들 마음에 드실 때 단순 참고용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이 자리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소량 포션 먼저 테스트부터 해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차트를 보겠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당장 내일 뭐가 예정되어 있죠? 옵션 만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지금 시점에 맥스페인 인근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맥스페인 인근으로 가면 옵션을 산 사람들은 맥스페인 졸라게 아픕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이 옵션 매수자, 이들이 잃는 만큼 거래소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맥스페인 인근으로 가격을 끌어맞춰내야 됩니다. 당장 내일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의 최대 고통이 88K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 5시에 찾아올 옵션 만기에 맞춰서 88K 인근으로 거래소는 가격을 조정하려 들 것이며, 그게 아니라 옵션 매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별 거래량 상에서 100K 인근에 이렇게 매물대가 확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노이즈라고 간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옵션의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옵션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비트코인을 100K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이 120K인데 나는 100K로 살 수 있어. 그럼 난 차익이 얼마나죠? 20K가 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87K인데 나는 100K로 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들은 이 권리를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가격대 인근은 이만큼이고, 이 중에서 지금 최대 고통 맥스페인이 88K다. 그렇다는 것은 이만큼의 강력한 거래량 자체가 무용지물 노이즈다 라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88K 인근으로 가격이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점의 가격이 얼마다? 87.6K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까지는 88K 인근에서 가격이 횡보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것이며, 당장 1월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비트코인에 펌핑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안전한 이런 자리에서 매집 타점 줬을 때 그때 매집해두는 방식으로 이 펌핑을 노려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략 요약해보면서 어느 자리에서 매집해야 되는지까지 셋업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고고고님, 소리비님, 타이거파크님, 그리고 티비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는 역시나 밤새 추락했다라기에는 지금 저점 구조물 기반으로 잘 받쳐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핵심 기반 86.8에서 87.5K, 여기에서 88.2K로 올라가는 이 움직임 기다리면서 현물로 매집해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 브리핑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브리핑 요약입니다. 노동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수직적으로 하락했는데 그에 따라서 낙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약했죠. 2%가량의 낙폭이 주어졌는데 저점 구정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 당장 내일 옵션 만기 88K, 내일 5시까지는 88K 인근으로 가격이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월, 4월, 7월, 10월 기관 포트폴리오 매집 시기입니다. 분기의 시작이죠. 여기에 맞춰서 펌핑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움직임을 저점 매집 기회로 간주할 수 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 86.6에서 87.3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매집하는 방식, 특히나 이 채널선까지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구간 내에 지지선 또한 교차되고 있는 상황, 저점 구점을 기반 2번이나 막아낸 전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생성된 자리, 비트코인을 조금 크게 봐도 이 자리 기반으로 점점 더 저점을 높여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등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라는 시그널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 내에서 매집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장악해줘야 되는 구간이 이번 채널 지금 시점에 88K로 확인되고 있는 이 자리인데, 특히나 지금 시점에 1.5 채널 또한 이 박스권과 겹쳐있는, 상단선과 겹쳐있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상단선과 이 채널이 겹치고 있는 이 자리까지 반드시 참고하셔서 일본 채널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이런 자리들 기반으로 잘 매집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를 88K로 셋업해드릴 수 있겠으며, 두 번째 목표가는 여기까지의 상승분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따라서 스터디 통해서 공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스탑로스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자리가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86.6은 이만큼의 구조물이고, 이 저점 자리 86.4K가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어 로우의 붕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 기반으로는 84K 전까지의 하락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 옵션 만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추격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셋업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아래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자리는 여러분 새 시즌의 시작점 인근입니다. 현물과 저 레버 기준으로 받아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매번 강조드리는 반드시 86.4K 무너지면 철폐해야 되는 만큼 이 구간 내에서 지지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지지 확인을 위해서 저희 또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매수 매도 알람 시스템,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받쳐줬을 때 매수 알람, 저항 발생 구간 내에서 거래량 꺾였을 때 매도 알람, 이렇게 쏴드리는 저희는 오토라고 부르는 시스템까지 여러분들 기타란 체크하셔서 오토라고 작성해 주시면 이 지표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 오늘 영상에서 썼던 차트의 지지 저항선 링크와 그 설명서까지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빠짐없이 받아가셔서 오늘의 시나리오를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올 한 해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